아버지의 빈 의자. 사람은 떠나도 기억은 남고 기억은 남아서 우리를 다시 살아가게 한다. 어느 겨울 저녁 작은 마을의 낡은 집 안에서 한 노인이 고요히 앉아 있었다. 이름은 이만수, 74이었다. 오래된 나무 의자 위에 앉아 노인은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사진 속에는 아내와 어린 아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미소는 세월의 먼지 속에 갇힌 기억처럼 멀어져 있었다. 아내는 이미 세상을 떠난 지 오래였고 아들은 몇십 년 전 다툼 이후 집을 떠난 뒤 소식이 끊겼다. 노인은 그 사진을 볼 때마다 한꺼번에 밀려오는 그리움과 후회 속에서 조용히 한숨을 삼켰다. 아내가 병상에서 마지막으로 남겼던 말을 노인은 잊지 못했다. 당신 우리 아들 꼭 만나서 화해해요. 그때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마음속 깊이 박힌 미안함과 자존심, 오해와 두려움이 뒤엉켜 말 한마디를 뱉을 수 없었다. 그리고 아들은 노인의 눈앞에서 멀어져 갔다. 남은 건 빈 의자 하나뿐이었다. 노인은 아들이 떠난 날 사진 속 그의 얼굴을 떼어내고 벽에 돌려주지 않았다. 그 빈자리만큼이나 자신의 가슴 한켠도 텅 비어 있었다. 어느 날 우체통에 작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다. 발신인은 적혀 있지 않았고 그 안에는 오래된 손목시계 하나가 들어 있었다. 노인은 그 시계를 보는 순간 손이 덜컥 떨렸다. 그 시계는 아들이 결혼을 기념하며 건네던 선물이었다. 그러나 집을 떠나던 날 아들은 이 시계 다시는 차지 마세요. 이제 우리 사이에 가족 같은 건 없어요라며 차갑게 말했었다. 노인은 아무 말하지 못하고 그 시계를 서랍 깊은 곳에 밀어 넣었다. 그런데 이제 그 시계가 다시 그의 손에 돌아왔다. 노인은 조심스레 시계를 손목에 걸었다. 차가울 줄 알았던 시계는 묘하게 따뜻했고 그 미세한 온기 속에서 노인은 오래 묵은 그리움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언젠가 건네지 못했던 말들이 마음 한가득 차올랐다. 미안하다, 아들아, 그 말 하나를 하지 못한 채 평생을 버티며 살아왔던 것이다. 며칠 후 노인 집 문 앞에는 다시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다. 뜯어보니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고 단 두 글자가 적혀 있었다. 아버지. 그 짧은 두 글자가 노인의 굳어있던 가슴을 조용히 녹여버렸다. 노인은 사진 앞에 앉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아내가 남긴 마지막 부탁이 귓가에 맴돌았다. 당신, 우리 아이 꼭 만나줘요. 노인은 마치 그 부탁이 눈앞에서 되살아나는 듯한 기분에 마음이 뭉클해졌다. 그날 이후 노인은 하루에도 몇 번씩 문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다. 혹시라도 아들이 돌아올까 싶어 괜히 현관 앞을 서성이기도 했고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만 들리면 가슴은 이유도 없이 빠르게 뛰었다. 가끔은 새벽에 잠에서 깨어 아무 이유 없이 문 앞을 확인하기도 했다. 어두운 복도는 아무 말 없었지만 노인의 마음속에서는 오래된 기억들이 스멀스멀 깨어나고 있었다. 아내가 떠난 후 노인은 살아있다는 의미를 잃었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시계와 편지 한 장이 던져준 흔적만으로도 마음속 어딘가에 작은 불씨가 켜졌다. 그 불씨는 아들을 향한 마음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증거처럼 작고 희미하게 타올랐다. 노인이 할 수 있는 건 오직 기다리는 일뿐이었다. 서툴고 늦었지만 이번만큼은 약속을 지키고 싶었다. 문 앞에 놓인 상자처럼 언젠가 아들도 그의 집 앞에 서서 조용히 노크해 줄 거라는 희망을 품은 채 노인은 아내의 사진 앞에 다시 앉았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영자야, 나 아직 얘 기다릴게. 한 번만 더 얼굴 보게 해줘.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미소는 노인에게 작은 용기를 건네는 것만 같았다. 그날 밤 노인은 오래된 의자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았다. 시계바늘 소리가 또박또박 새벽을 가리키며 흘러가고 있었다. 시간은 변함없이 흐르고 있었고 노인의 마음 역시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다. 미움과 자존심의 벽 너머에서 희미하게 흔들리는 따뜻한 기억들이 마치 다시 살아 숨쉬는 듯 했다. 그리고 노인은 마음속 깊이 다짐했다. 언젠가 문이 열리면 가장 먼저 건네고 싶은 한마디를, 평생 삼켰던 말, 이제는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진심. 아들아, 미안하다. 그리고 돌아와줘. 새벽빛이 희미하게 스며들어오는 시간, 노인은 잠에서 천천히 눈을 떴다. 눈꺼풀이 무거워질 만큼 짧은 잠이었지만 이상하게 가슴이 가볍게 느껴졌다. 손목에 차인 시계는 밤새 조용히 시간을 가리켰고 시계바늘의 움직임이 마치 누군가의 숨결처럼 고르게 느껴졌다. 노인은 손목을 쓸어내리듯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아무 말 없이 보내진 시계였지만 그 안에는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다고 그는 믿고 싶었다. 그날부터 노인은 조금씩 자신을 바꾸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열어보지 않았던 낡은 서랍을 정리했고 아내가 생전에 깔끔하게 챙기던 집 안구석을 다시 닦았다. 옷장 속에서 아들이 어릴 적 입던 작은 조끼도 발견했다. 먼지가 내려앉은 그 조끼를 두 손으로 조심스레 펼쳐보며 노인은 조용히 웃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는 무언가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것들이 모두 아들을 향한 기억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며칠 뒤 노인은 동네 작은 시장에 갔다. 예전에는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꺼렸지만 그날만큼은 집 안에만 가만히 있는 것이 답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겨울바람은 차가웠지만 오랜만에 밟는 거리 위에서 느껴지는 낯선 활기가 노인의 굳은 어깨를 조금씩 펴게 했다. 만수는 시장에서 고소한 군밤 냄새에 이끌려 오래된 노점을 찾았다. 상인은 노인을 보며 반갑게 인사했고 노인은 오랜만에 군밤 한 봉지를 샀다. 돌아오는 길에 군밤 껍질을 벗기며 뜨거운 열기를 느끼는 동안 노인의 마음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다. 집에 돌아온 노인은 조용히 상자를 열고 군밤을 접시에 올렸다. 언젠가 아들이 왔을 때 함께 나눠 먹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었고 그런 작은 기대가 하루를 버티는 이유가 되었다. 문득 사진 속 아내의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생전에 늘 말했다. 사람 사이의 마음은 멀어져도 다시 이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그 끈을 놓지 않는다면. 노인은 그 말을 기억하며 시계를 다시 한번 손목에 바짝 조여찼다. 잃어버렸던 약속을 지키고 싶었고 시간이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으려 했다. 어느 날 아침 문 앞에 또 다른 상자가 놓여 있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그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낯익은 옷이 한 벌 들어 있었다. 아들이 군대 제대 후 처음 입었던 코트와 비슷한 색과 모양이었다. 그리고 뒷주머니 속에서 작은 종이 조각 하나가 나왔다. 종이에는 글자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올 겨울은 춥습니다. 따뜻하게 지내세요. 보내는 사람 이름은 없었지만 노인의 가슴은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코트를 품에 꼭 안으며 눈을 감았다. 온기가 가슴 한가운데로 스며드는 듯했다. 그날 밤 노인은 간절해진 마음을 따라 작은 결심을 했다. 오랫동안 떼어낸 채 두었던 아들의 사진을 다시 벽에 걸어두기로 한 것이다. 사진 속 아들의 얼굴은 어리지만 만수는 그 눈빛을 기억하고 있었다. 반항과 상처가 어우러졌던 그 눈, 하지만 그 속에 깃든 순수함을 외면할 수 없었다. 노인은 사진을 걸며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야 다시 너를 걸어놓는다.
늦었구나. 정말 많이 늦었어. 시간은 계속 흘렀다. 문 앞에 놓인 상자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지만 노인의 기다림은 옛날과는 달랐다. 이제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이었다. 언젠가 문이 열릴 거라는 믿음, 그리고 그 순간 스스럼 없이 건넬 수 있는 말들이 마음속에서 자라고 있었다. 아내가 남긴 미소, 아들이 남긴 흔적들, 그리고 손목 위에서 움직이는 시계바니. 모든 것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노인은 오래된 의자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았다. 마음속에서 흘러나오는 한 문장이 천천히 자리 잡았다. 단단하고 서툴렀던 자존심의 벽 뒤에서 오랫동안 갇혀있던 말이었다. 아들아, 기다리고 있다. 너를 다시 안아줄 준비가 되어 있다. 겨울이 깊어졌다. 유난히 차가운 바람이 집의 틈새를 스쳐 지나갔고 낡은 창문은 바람에 흔들리며 작은 진동을 냈다. 노인은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창문 너머 어두운 골목을 바라보았다. 아무도 지나가지 않았지만 노인의 눈빛은 그곳에서 언젠가 돌아올 얼굴을 떠올리고 있었다. 희망이란 말은 쉽지 않았고 확신도 없었다. 하지만 노인은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았다. 사라진 흔적 속에도 남아있는 마음을 믿고 싶었다. 그날 저녁 노인은 평소보다 조금 이른 시간에 잠자리에 누웠다. 하지만 눈을 감고도 쉽게 잠들지 못했다. 시계바늘 소리만이 방안을 천천히 채웠다. 손목 위에서 움직이는 시간은 늘 같았지만 노인의 마음속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후회와 미안함, 그 사이에 자리한 조용한 바람 같은 기도. 그는 아들에게 해주지 못했던 말들과 남겨놓은 마음들을 하나씩 되새겼다. 그리고 그 모두가 자신을 지금 이 자리까지 데려왔다고 생각했다. 며칠 후 노인은 집 근처 버스 정류장에 갔다. 아무 목적도 없었지만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손에 작은 종이 가방을 들고 벤치에 앉아 군밤을 먹으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던 순간 문득 마음이 묘하게 따뜻해졌다. 삶은 누구에게나 복잡하고 서로 다른 길을 만들지만 언젠가 다시 맞닿는 지점이 있다고 믿고 싶었다. 노인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아들아, 내가 어떤 길로 가든 결국 다시 여기로 돌아올 수 있길. 집으로 돌아온 노인은 아내의 사진 앞에 오랜 시간 앉아 있었다. 사진 속 미소는 변함없었고 그 미소는 지금도 노인에게 용기를 건네는 것 같았다. 그는 조용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영자야, 내가 더 단단해지고 있어. 내가 그랬던 것처럼 미움보다 사랑을 먼저 떠올릴 수 있게. 그 말은 허공으로 흩어졌지만 허공 속에 남은 울림은 노인의 마음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었다. 어느 날 작은 종이봉투가 현관 앞에 놓여 있었다. 이번엔 그 안에 낡은 열쇠 하나가 들어 있었다. 어디의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노인은 오래된 기억을 떠올렸다. 아들이 고등학생이던 시절 사용하던 작은 책상 서랍의 열쇠와 비슷했다. 철제 자물쇠에 달린 작은 숫자, 각인이 익숙했다. 노인은 손가락으로 그 표면을 천천히 문지르며 먼 기억 속 장면을 떠올렸다. 어느 겨울날 아들이 떨리는 손으로 자신에게 그 열쇠를 건네며 말했다. 아버지, 나도 언젠간 인정받고 싶어요. 그 말 뒤에 많은 감정이 숨어 있었음을 이제야 선명하게 느끼게 되었다. 열쇠를 손에 쥔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깊은 숨을 들이켰다. 그 순간 오래된 기억 속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는 듯했다. 상자, 시계, 코트, 그리고 열쇠. 모든 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들이 전하고 싶은 마음이었고 미안함이었고 남아있는 연결이었다. 노인은 그걸 깊이 깨닫고 조용히 말했다. 고맙다, 이렇게라도 보내줘서.
밤이 되자 눈발이 다시 흩날렸다. 노인은 창가에 서서 천천히 떨어지는 눈을 바라보았다. 바람이 스치는 소리도 거리의 불빛도 모두 낯설지 않았다. 마음속 가장 깊은 자리에 자리 잡고 있던 두려움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언젠가 문이 열릴지 혹은 다시 상자만 놓일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 노인은 결과보다 과정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기다리는 시간 속에서 자신이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노인은 오래된 의자에 다시 앉아 시계를 바라보았다. 시계바늘이 작은 소리를 내며 움직이는 순간 마음속에서 오래 숨겨둔 말이 천천히 떠올랐다. 아들아, 나는 여기 있다. 잘못을 인정할 준비도 되어 있고 용서를 구할 마음도 잊지 않았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오든 나는 두 팔 벌리고 널 맞아줄 수 있다. 노인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바람 소리가 멀어지고 방 안은 고요해졌다. 그러나 그 고요는 텅 빈 것이 아니라 작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둠 속에서도 희미한 빛을 믿는 마음처럼 노인은 기다림을 다시 가슴 깊이 새겼다. 그리고 조용히, 아주 조용히 속삭였다. 아들아, 나는 아직 너를 부르고 있다. 눈이 잦아들고 바람이 잠잠해진 어느 날 아침, 노인은 평소와 다르게 이른 시간에 문을 열었다. 골목 끝까지 이어지는 긴 길 위로 마른 바람이 흐르고 있었고, 아직 해는 완전히 오르지 않아 거리는 희미한 회색빛을 띠고 있었다. 노인은 천천히 문턱을 넘으며 주위를 살폈다. 혹시라도 또 누군가가 다녀간 흔적이 있을까 싶어 발끝까지 시선을 낮춰보았지만 오늘은 아무것도 없었다. 상자도 편지도 어떤 흔적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실망하지 않았다. 그가 원하는 것은 단지 오늘이 아니라 언젠가였기 때문이다. 노인은 집 안으로 다시 들어와 시계를 한 번 더 바라보며 시간을 확인했다. 시계바늘은 묵묵히 제자리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시간이 흐른다는 것은 누군가를 잊으라는 뜻이 아니라 그리움과 기다림이 계속될 수 있다는 의미라는 것을 노인은 이제야 조금씩 이해하고 있었다. 그는 오래된 의자를 창가로 끌어다 놓고 앉았다. 해가 천천히 떠오르는 모습을 바라보며 가만히 손을 모았다. 그 손끝에는 여전히 떠나지 않은 마음이 묻어 있었다. 어느 순간 노인은 오래된 서랍을 꺼내 열쇠를 대보았다. 누군가 집 앞에 두고 간 낡은 열쇠. 서랍 구석에 맞춰 돌리자 오래된 잠금 장치가 조용히 풀리는 소리가 났다. 서랍 안에는 아들이 어릴 적 사용했던 공책 하나가 있었다. 약간 삐뚤게 적힌 어린 글씨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아버지처럼 되고 싶다. 노인은 공책을 가만히 손바닥에 올려두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수십 년 동안 마음속에서 뒤틀려 있던 매듭이 천천히 풀리는 것 같았다. 언젠가 자신에게 등을 돌린 아들이 사실은 누구보다 자신을 닮고 싶어 했던 아이였다는 기억이 올라왔다. 공책을 덮은 노인은 무겁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동안 마음속에서 쌓였던 원망과 미움은 사실 아들을 잃을까 두려워한 마음이 뒤틀린 모습이었다는 걸 이제서야 그는 깨닫고 있었다. 거친 말과 단절의 순간들 안에는 서로에게 다가가고 싶었던 마음이 숨어 있었음을 뒤늦게 알아채는 건 너무 늦은 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노인은 늦게라도 그 진실에 닿고 싶었다. 그날 오후 노인은 오래된 검은 코트를 걸치고 무작정 동네를 걸었다. 바람이 얼굴을 스치자 희미한 체온이 겨울 속으로 잠기듯 사라졌지만 마음은 왠지 더 또렷해졌다. 오랜 시간을 돌고 돌아 여기까지 왔다는 생각이었다. 노인은 주변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며 작은 인사를 건넸다. 몇십 년 동안 마음의 문까지 닫아버린 채 살아왔지만
지금은 그 문이 조금씩 열리는 느낌이었다. 누군가와 말을 섞는 것도, 걸음을 천천히 옮기는 것도 모두 다시 살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그는 새삼 느끼고 있었다. 해가 저물고 어둠이 내려앉자 노인은 다시 집 안으로 돌아왔다. 방 안을 가득 채운 고요는 어둡지 않았다. 아내의 사진 앞에서 노인은 오래도록 눈을 맞췄다. 영자야, 나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아. 우리 아들이 왜 그토록 인정받고 싶어 했는지, 왜 나에게 벽을 세우고 떠났는지. 조용히 흘러나온 그 말에는 미련, 후회, 그리고 아주 작은 평안이 섞여 있었다. 사진 속 미소가 흐릿해졌지만 노인의 마음속에서는 다시 선명해지고 있었다. 그날 밤 노인은 평소보다 오래도록 깨어 있었다. 시계바늘의 소리가 방 안을 채웠고 창밖에서는 겨울바람이 스며들었다. 코트, 시계, 열쇠, 상자. 그 모든 것들이 서로 다 하나의 길을 만들고 있었다. 오래전 끊어진 인연을 다시 묶으려는 노력. 아들이 건넨 작은 손길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노인의 마음. 노인은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나는 이제 너를 놓지 않을 것이다. 내가 멀리 있어도 언제든 돌아올 수 있도록 이 마음은 문을 열어둘 거야. 잠들기 전 노인은 마지막으로 시계를 바라보았다. 시계바늘은 여전히 묵묵히 움직이고 있었다. 과거와 현재를 지나 미래로 흘러가는 시간. 그 시간 속 어딘가에서 노인은 다시 아들과 마주할 수 있으리라고 천천히 하지만 단단하게 믿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렇게 눈을 감으며 아주 작은 기도를 남겼다. 아들아, 언젠가 이 문을 열고 들어오길. 나는 준비되어 있다. 그리고 너를 기다리고 있다. 겨울의 끝자락이 천천히 밀려오고 있었다. 여전히 바람은 차갑고 밤은 길었지만 노인의 마음속에서는 아주 미세한 온기가 피워지기 시작했다. 문 앞에 상자가 더 이상 놓이지 않는 날들이 이어져도 노인은 초조해하지 않았다. 기다림이란 어쩌면 그 자체로 마음을 바꾸는 과정이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루하루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노인은 자신을 들여다보고 오래된 기억 속에 묻어둔 진심을 다시 찾아가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노인은 커튼을 열어 방 안으로 스며드는 햇빛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빛이 사진과 시계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노인은 사진 속 아들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야 알겠다. 너에게 상처가 된 말들은 내가 숨기고 있던 두려움이었어. 그 말은 누구에게 닿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 순간 노인의 마음에 묵직한 돌덩이가 내려놓아지는 듯했다. 그가 미워한 건 아들이 아니라 자신이 감히 인정하지 못했던 잘못이었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고 노인은 아내의 오래된 일기장을 꺼내 펼쳤다. 생전 아내가 남긴 글자들이 희미하게 보였다. 당신은 참 고집이 세지만 누구보다 깊은 사랑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마음을 아들에게 조금만 더 보여주세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노인의 눈가가 시릴 만큼 마음을 깊게 찔렀다. 아내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다. 노인이 스스로 만든 벽 때문에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고 있었다는 걸. 그날 저녁 노인은 손목에 시계를 찬 채 잠시 산책을 나갔다. 골목을 따라 걸으며 오랜만에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겨울밤의 별빛들이 흐릿하게 떠 있었고 차갑지만 맑은 공기가 콧등을 스쳤다. 그는 마음속으로 아들에게 말을 걸었다. 너도 힘들었지. 나도 그랬다. 서로에게 솔직하지 못한 채 상처만 남겼구나. 그 진심이 어딘가 닿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느꼈다. 집으로 돌아온 노인은 방 한가운데 놓인 낡은 의자를 바라보았다. 아들이 떠난 뒤 늘 비어있던 자리였다. 한동안 그 자리는 후회의 무게로 눌려 있었고
노인은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달랐다. 의자는 더 이상 상처의 흔적이 아니라 다시 채워질 자리를 의미하고 있었다. 언젠가 돌아올지 모르는 아들을 위해 남겨둔 자리, 그리고 그에게 건넬 용서와 사랑을 담아둘 자리. 며칠 후 노인은 우연히 창문 너머로 지나가는 부부를 보았다. 서로의 손을 꼭 잡고 걸어가며 무언가를 조용히 나누고 있었다. 그 모습이 어쩐지 아들과 함께한 시간을 떠올리게 했다. 어린 시절 아들은 늘 노인의 곁을 따라다니며 작은 손으로 그의 옷자락을 붙잡곤 했다. 그 기억은 결코 사라지지 않은 채 노인의 가슴 속에서 조용히 숨쉬고 있었다. 분노와 상처도 결국 사랑의 다른 모습이었다는 걸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서야 노인은 깨닫고 있었다. 어느 밤 노인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일어나 아들의 사진을 다시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아주 조용하게 입을 열었다. 아들아, 내가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다. 나는 이미 너를 용서했고, 나 역시 너에게 용서를 구한다. 우리는 서로에게 아팠지만 나는 이제 그 시간마저도 소중하다고 느낀다. 그 말이 허공 속에 흩어져도 노인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미 그의 마음 속에서는 아들의 빈 의자가 조금씩 채워지고 있었으니까. 창밖에서는 눈 대신 부드러운 바람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다. 겨울이 끝나가고 있었다. 노인은 시계를 바라보며 조금은 평온한 표정을 지었다. 시간이 흐른 만큼 마음도 변했고 변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신이 있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결국 아들에게 닿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마지막으로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들아, 나는 너를 기다리는 이 시간이 고통이 아니라 선물이라고 느끼고 있다. 이 기다림이 끝나든 아니든 너를 향한 내 마음은 이제 더 이상 멀어지지 않을. 봄바람이 조금 더 따뜻해진 어느 오후 노인은 창문을 열고 상쾌한 공기를 들이마셨다. 벽에 다시 걸린 아들의 사진, 그 아래 놓인 수첩과 편지, 그리고 손목 위에서 시간을 새기고 있는 시계까지. 모든 것이 한 방향을 향해 있었다.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하나로 이어져 하나의 길을 만들고 있었고, 노인은 그 길 끝에서 다시 만날 나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노인은 편지를 다시 펼쳐 조용히 읽었다. 나는 아직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 문장은 노인의 가슴속을 깊고 진하게 울렸다. 그동안 서로에게 건네지 못했던 말들, 마음속에 감춰둔 후회와 그리움이 차오르며 노인의 눈가를 뜨겁게 만들었다. 용서와 사랑은 이미 시작된 것이었다. 몸이 오지 않아도 마음은 이미 문을 열고 이곳까지 도착해 있었다. 노인은 조용히 집 정리를 시작했다. 쓸쓸했던 거실에 작은 화병을 놓았고 오랫동안 묵혀있던 찻잔을 꺼냈다. 벽에 걸린 시계 시간을 맞추고 오래 닫혀있던 창문도 활짝 열었다. 그는 알았다. 누굴 기다리는 일은 단지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라는 걸. 노인은 방 안 곳곳을 고치고 닦으며 오래된 공기를 바꾸었다. 시간은 흘렀고 그 시간 속에서 마음도 함께 변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노인은 오래된 의자에 앉아 불을 끄고 조용한 어둠에 몸을 맡겼다. 방 안에는 시계바늘 소리만이 울리고 있었다. 그는 두 손을 가만히 모으고 아내에게 말을 건네듯 속삭였다. 영자야, 나는 이제 괜찮아. 두렵지 않아. 아들이 문을 두드리든 아니든 나는 이미 그 아이를 다시 받아들였어. 어둠 속에서도 노인의 표정은 평온했고 눈빛은 잔잔했다. 그 마음은 어둠을 밝히는 작은 등불 같았다. 며칠 후 노인은 오랜만에 정성스러운 식사를 준비했다. 따끈한 국과 오래 끓인 찌개,
그리고 아들이 좋아하던 반찬까지 식탁 위에 놓았다. 바람이 스며들면서 식탁보가 잔잔히 흔들렸고 조용한 집안에는 어느 때보다 깊은 숨결이 느껴졌다. 노인은 빈 의자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이 자리는 항상 너를 위해 남겨져 있다. 그 말에는 어떤 조건도 기대도 없었다. 오랜 후회 끝에 도달한 가장 순수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 저녁 무렵 노인은 잠시 문 밖을 바라보았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와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문을 바라보는 노인의 눈빛에는 긴 기다림 끝에 태어난 단단한 평온이 있었다. 언젠가 오겠지. 그 말 속에는 조급함이 아니라 언젠가를 품고 살아가는 넉넉한 시간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리고 밤이 찾아왔다. 노인은 시계를 풀어 식탁 위에 올려두었다. 시계바늘은 여전히 또박또박 소리를 내며 움직이고 있었다. 과거의 깊은 상처도 돌이킬 수 없는 시간도 이제는 더 이상 그를 무너뜨리지 못했다. 오히려 그 모든 시간이 두 사람을 다시 이어주는 통로가 되어 있었다. 그 순간 현관 너머에서 아주 작은 그림자가 움직이는 듯한 기척이 느껴졌다. 발소리인지 바람소리인지 정확히 구분할 수 없었지만 노인의 심장은 깊고 고요하게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뛰어가지도 초조해하지도 않았다. 그저 천천히 고개를 들고 조용한 미소를 지었다. 왜냐하면 문이 열리지 않아도 이미 마음이 닿아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노인은 오랜 시간이 담긴 숨을 길게 고르고 의자에 등을 기대며 눈을 감았다. 기척은 이내 멀어졌지만 마음속 울림은 더 확실해졌다. 아들아, 내가 언제든 돌아오고 싶을 때 나는 여기 있을 것이다. 그 자리에서 너를 보며 미소 지을 수 있을 만큼 마음을 준비해두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작고 고요한 마음으로 속삭였다.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지만 너는 이미 나의 곁에 있다. 따스한 봄빛이 집안에 깊숙이 스며드는 날이었다. 노인은 창문을 닫으며 찻잔에 따뜻한 차를 부었다. 방안을 감싸는 향기 속에서 문득 아주 오래전 들었던 아들의 웃음소리가 귓가를 지나가는 듯했다. 몸은 그대로 의자에 기대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과거와 미래를 넘나들며 조용한 떨림 속에 서 있었다. 노인은 그 떨림이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삶의 온기가 다시 피어오르는 증거처럼 느꼈다. 편지와 수첩은 여전히 식탁 위에 놓여 있었다. 그 흔적들은 더 이상 상처의 기억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보낸 작은 빛이었다. 노인은 수첩을 손바닥에 올려 천천히 넘겼다. 글자 하나하나 사이로 아들의 마음과 시간이 스며 있었다. 진심은 숨을 쉬고 있었고 그 진심은 노인의 안쪽까지 도달해 있었다. 오래 빈 채 남아있던 의자도 달라 보였다. 쓸쓸함의 자리가 아니라 곧 돌아올 사람을 맞이할 자리였다. 노인은 의자를 살며시 손으로 어루만졌다. 언제든 앉아도 된다. 그 말은 목소리가 아닌 마음으로 흘러나왔고 그 마음은 고요한 공기 속에서 부드럽게 반짝였다. 그날 오후 노인은 현관 앞 신발을 꺼내어 닦았다. 낡은 구두에 남은 묵은 흙들을 조용히 털어내며 말했다. 돌아오는 발걸음이 이 문턱을 지나올 때 더 이상 상처의 자리로 느껴지지 않도록. 작은 손길이었지만 그 안에는 오래된 후회와 진심 어린 바람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었다. 노인의 시선이 문 아래로 내려갔다. 문틈 아래로 아주 작은 그림자 하나가 스쳤다. 마치 누군가가 잠시 서 있던 것처럼.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눈을 감고 귀를 열었다. 문이 열리는 소리도 없었다. 노크도 없었다. 그러나 아주 약한 숨 같은 기척이 스쳐 지나갔다.
노인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더 단단해졌다. 이제 가까워졌구나. 그 깨달음은 말이 아니었다. 오랜 기다림 속에서 감각으로 배우게 된 언어였다. 확신은 그 순간 이미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다. 노인은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손목에 차고 있던 시계를 풀어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시계바늘은 오래된 기억과 약속을 지나 미래를 향해 흔들렸다. 그 움직임이 이상하게도 더 선명하게 느껴졌다. 마치 시간 자체가 서로를 향해 걷고 있는 것처럼. 바람이 창문을 스치며 부드럽게 흔들렸다. 그 바람 속에는 낯선 온기가 섞여 있었다. 아들의 체온이었고 돌아오는 길의 공기였다. 노인은 눈을 뜨고 문을 바라보며 아주 작게 미소 지었다. 아들아, 나는 문을 열지 않아도 한다. 너는 이제 정말 가까이 와 있다. 밤이 찾아오고 방 안이 조용해졌을 때 노인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기척이 사라진 자리에는 오랜 시간 돌아오고 있던 마음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숨처럼 맴도는 마음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나는 내가 올 때 이 집이 다시 너의 품이 되도록 조용히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언젠가 발소리가 멈추고 손이 문고리에 닿는 순간 우리는 이미 잃지 않았던 서로를 다시 보게 될 것이다. 봄이 깊어지며 공기 속 온기가 조금씩 진해졌다. 노인은 아침 햇살이 비집고 들어오는 창문 앞에 앉아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습관처럼 손목의 시계를 바라보며 시간을 확인했지만 오늘만큼은 시계바늘의 움직임이 조금 다르게 느껴졌다. 더 이상 지나간 시간을 후회하지도 돌아오지 않을 날들을 슬퍼하지도 않았다. 시간을 받아들이고 있었고 그 시간 속에서 다시 연결되는 마음의 기척을 느끼고 있었다. 집안은 그 어느 때보다 정돈되어 있었다. 아들이 좋아했던 음식들, 항상 자리를 지켜준 사진, 그리고 벽에 걸린 시계. 노인은 식탁 맞은편의 빈 의자를 바라보며 아주 조용히 웃어 보였다. 오랜 쓸쓸함이 사라질 기미를 보이고 있었다. 빈자리의 의미가 바뀌고 있었다. 더 이상 상처의 자리도 후회의 자리도 아니었다. 곧 채워질 자리였다. 그날 오후 노인은 마른 걸레를 들고 현관 바닥을 천천히 닦았다. 문 앞에 몇 번이고 쌓였던 먼지와 작은 자국들까지 말끔히 닦아냈다. 바닥 아래로 마른 빛이 반짝였고 노인은 잠시 몸을 굽히며 바람 같은 숨을 내쉬었다. 돌아오는 발걸음이 이 문 앞에서 멈추게 될 때 이 문턱이 상처였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그 말에는 간절함보다 확신이 담겨 있었다. 마음은 이미 결과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노인은 창가에 서서 어둠이 내려앉는 시간을 바라보았다. 조용한 골목 위로 바람이 흘렀고 빈집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졌다. 그러나 가장 먼저 느껴진 것은 바람도 빛도 아닌 어딘가 아주 익숙한 기척이었다. 문 앞에서 누군가의 숨 같은 고요가 느껴졌다. 멀리서 오는 발자국이 아니라 바로 집 앞에서 멈춰 있는 체온이었다. 노인은 몸을 돌리지 않았다. 심장이 크게 뛰지 않았고 흔들리지도 않았다. 그저 시간이 천천히 멈춘 것처럼 공기의 울림만을 들었다. 문고리 반대편에서 누군가가 손을 올리려다 멈춘 듯한 기척이 있었다. 아주 미세한 망설임. 한 번의 숨, 두 번의 숨. 무겁고 오래 쌓였던 시간이 계단을 내려오듯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그 순간 노인의 마음은 단 하나의 사실을 알아차렸다. 아들은 바로 문 너머에 있었다. 누군가가 찾아온 것이 아니라 떠났던 마음이 다시 되돌아온 것이었다. 문틈 아래로 아주 약한 그림자가 스며들었다. 발끝이 문 앞에 선 채 머무르고 있었다. 노인은 그 자리에서 눈을 붙였다. 아들이 두드리지 않아도 문을 열지 않아도 이미 충분했다.
도착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것이 전해졌으니까. 노인은 일부러 문을 향해 말을 걸지 않았다. 어떤 서두름도 재촉도 하지 않았다. 대신 마음으로만 조용히 속삭였다. 왔구나. 돌아온 거구나. 그리고 천천히 자리로 돌아와 의자에 앉았다. 손목 위에서 시계바늘이 작고 규칙적인 소리를 냈다. 시간이 더 이상 상처를 남기지 않고 서로를 다시 잇는 다리가 되어가고 있었다. 문 앞의 기척은 오래도록 머물렀다. 혹은 잠시 머문 것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결국 중요한 건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그 순간 두 사람 마음이 닿았다는 사실이었다. 노인은 두 손을 가만히 모은 채 아주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어느 때보다 단단한 확신을 품었다. 문을 여는 날이 오겠지. 서로의 얼굴을 다시 바라보는 날도 오겠지. 하지만 지금 이 순간도 이미 재회의 시작이다. 밤이 내려앉고 모든 소리가 잦아들었지만 현관 너머의 온기는 끝까지 사라지지 않았다. 그 온기가 남긴 흔적은 노인의 가슴 속에서 조용히 불빛처럼 맴돌았다. 노인은 마지막으로 눈을 감으며 마음으로 말했다. 아들아, 여기까지 와줘서 고맙다. 언젠가 문을 열어 들어오는 그 순간 나는 아무 조건 없이 너를 안을 것이다. 밤 공기가 유난히 맑고 깊게 내려앉은 날이었다. 노인은 작은 조명을 켜둔 채 의자에 앉아 있었다. 방 안은 고요했고 시계바늘 소리가 유일한 움직임이었다. 그러나 노인은 알고 있었다. 오늘의 조용함은 단순한 정막이 아니라 하나의 순간을 기다리는 마음의 숨이었다. 문 너머에 서 있는 사람이 더 이상 상상이 아닌 현존임을 그는 감각으로 느끼고 있었다. 현관 쪽으로 향하는 공기에는 묘한 긴장과 미세한 온기가 스며 있었다. 발자국도 문을 여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만 문 너머에서 오래 머문 체온이 벽을 통해 마음속으로 번져오고 있었다. 노인은 눈을 감고 그 온기를 천천히 들이마셨다. 두려움도 후회도 없었다. 이 기다림은 고통이 아니라 마지막 결을 다듬는 시간이었다. 그는 아주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문 가까이 다가갔다. 발걸음 하나마다 지난 시간들이 조용히 따라왔다. 용서받지 못한 말들, 상처로 남은 순간들, 그리고 말하지 못한 사랑. 모두 같은 방향으로 걸음을 몰고 있었다. 문 앞에 선 노인은 손바닥을 문 위에 가만히 얹었다. 문 너머에서도 같은 움직임이 느껴지는 듯했다. 서로의 손이 닿지 않았지만 온도는 분명 전해지고 있었다. 노인은 속으로 단 하나의 마음을 건넸다. 늦어도 괜찮다. 돌아온 것만으로 충분하다. 문틈 사이로 흐르는 공기는 따뜻했다. 잠시 멈춘 숨이 서로의 마음을 대신 이어주고 있는 듯했다. 아들의 발자국은 한 걸음 더 가까워져 있었고 노인의 손바닥은 이제 문과의 거리를 거의 느끼지 못할 만큼 가까웠다. 시간이 흘렀다. 하지만 그 시간은 조급하지 않았고 둘 사이를 막고 있던 벽을 아주 느리게 지워나가고 있었다. 노인은 문 손잡이를 잡지 않았다. 아들도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둘 다 서두르지 않았다. 서로가 닿기 직전의 시간을 온전히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었다. 지금 이 순간 문은 멀지 않았다. 서로에게 닿기 위해 남은 거리 역시 더 이상 마음속 골짜기가 아니었다. 한 번의 망설임, 한 번의 숨, 그 정도뿐이었다. 노인은 조용히 마음속에서 말을 건넸다.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이 문을 열든 아니면 잠시 더 서 있든 나는 너를 환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갑자기 문 너머에서 아주 작고 낮은 숨소리가 들렸다. 멀리서 스치는 바람이 아닌 문 앞에서 오래 기다려온 사람이 내쉬는 숨이었다. 그 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동시에 단단했다. 노인은 그 떨림 속에서 깊은 시간을 느꼈다.
그리고 알았다. 아들도 지금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잠시 뒤 문 손잡이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노크도 소리도 없이. 하지만 그 작은 움직임은 모든 시간을 건너온 신호였다. 노인은 고개를 들고 문을 바라보며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에는 기대보다도 더 큰 평온이 자리하고 있었다. 양쪽에서 세월과 후회를 넘어온 두 마음이 서로에게 마지막 한 걸음을 남겨둔 채 서 있었다. 그리고 노인은 아주 조용히 말했다. 나는 준비되었다. 그 말 뒤로 다시 고요가 흘렀다. 하지만 그 고요는 더 이상 기다림이 아니라 곧 다가올 순간을 품고 있는 숨이었다. 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지만 그 문은 이미 마음 안에서 열리고 있었다. 그리고 노인의 가슴 속에는 드디어 끝이 보이기 시작한 기다림이 조용한 빛처럼 번져가고 있었다. 밤이 깊어 어느덧 집 밖의 소음이 모두 가라앉은 시간이었다. 노인은 불을 모두 끄지 않고 오래된 전등 하나만 켜둔 채 의자에 앉아 있었다. 작은 빛이 방 안을 부드럽게 감싸며 어둠을 완전히 밀어내지 않은 채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노인은 손목 위의 시계를 바라보았다. 시계바늘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지만 그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긴장과 숨결이 담겨 있었다. 그동안 느껴왔던 기척들과는 다른 공기의 떨림이 문 쪽에서 밀려왔다. 문 너머에 사람이 서 있다는 확신이 아니라 이제는 그런 단어조차 필요 없는 분명한 존재감이었다. 노인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더 이상 불안도 두려움도 없었다. 모든 시간이 이 순간을 향해 걸어왔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침내 집안을 울린 아주 짧고 낮은 노크 소리가 들렸다. 단 한 번. 하지만 그 한 번의 울림은 수십 년의 침묵을 깨는 소리였다. 노인은 바로 일어나지 않았다. 놀라지도 않았다. 그저 입술을 굳게 다물고 아주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 묵었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후회, 그리움, 미안함, 용기, 그리고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 그 모든 것이 단 한 번의 노크에 실려 있었다. 잠시 후 문 너머에서 아주 낮은 숨소리가 들렸다. 긴장으로 조심스럽게 떨리는 숨. 노인은 그 소리가 아들의 목소리보다 더 진하게 가슴을 울린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노인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발끝이 바닥을 디딜 때마다 오래된 기억들이 따라왔다. 함께 웃던 날들, 서로 등을 돌렸던 날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시간이 문 앞에서 단 한 점으로 모이고 있었다. 문 앞에 서서 노인은 조용히 손을 들어 문고리를 향했다. 그 손끝은 떨렸지만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리고 문고리에 손을 얹으려는 순간 문 너머에서 또 한 번 아주 약한 노크가 울렸다. 이전보다 조금 더 확신에 찬 작은 울림. 아들이 문을 두드린 것이었다. 이제는 상자가 아니라, 물건이 아니라, 편지가 아니라 몸이 직접 닿아온 첫 번째 신호였다. 노인의 숨이 아주 천천히 가빠졌다. 눈가가 뜨겁게 젖어들었지만 그는 울지 않았다. 눈물은 지금이 아니라 서로의 얼굴을 마주할 때 흘리고 싶었다. 문틈 아래로 작은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발끝이 문 앞에서 단단하게 서 있었다. 멀어졌던 시간이 돌아왔고 그 시간은 이곳에서 멈춰 있었다. 노인은 문고리에 손을 올렸다. 하지만 아직 돌리지 않았다. 문을 여는 건 한순간이지만 여기까지 왔던 모든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길이었기 때문이다. 둘 사이의 거리는 단 하나의 움직임이면 충분했다. 그러나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서두를 이유가 없었다. 이미 서로는 여기까지 온 것이었으니까. 문 너머에서 아주 낮은 목소리가 울렸다. 거의 속삭임처럼
흔들리듯 가라앉은 음성. 아버지. 그 한 음절은 모든 말보다 더 깊고 오래 울렸다. 미안하다. 보고 싶었다. 돌이키고 싶었다. 그 모든 마음이 그 두 글자 안에 담겨 있었다. 노인은 눈을 감고 조용히 답했다. 입술은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단했다. 왔다면 고맙구나. 공기가 흔들렸다. 서로를 가로막던 시간은 더 이상 벽이 아니었다. 그들은 같은 숨을 나누며 같은 자리에서 서로를 기다리고 있었다. 문은 아직 닫혀 있었지만 이미 열려 있었다. 그리고 노인은 알고 있었다. 다음 순간이면 마주하게 될 것이다. 아들이 문턱을 넘은 뒤 집안에는 한동안 아무 소리도 없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 있었고 서로의 숨결만이 아주 미세하게 공기를 흔들었다. 아들은 조심스럽게 주변을 둘러보았다. 사진, 오래된 의자, 식탁 위에 놓인 차려진 음식들, 그리고 한쪽 구석에 놓여 있는 수첩과 편지까지. 그 모든 흔적이 자신을 기다려온 시간이었음을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노인은 천천히 몸을 돌려 식탁을 바라보았다. 반찬들은 이미 약간 식어 있었지만 온도와 상관없이 그 안에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노인은 조용히 말했다. 식사하자. 내가 오면 같이 먹으려고 준비해놨다. 아들은 대답하지 못하고 그 자리를 바라보았다. 어느새 눈가가 묵직해졌고 코끝이 시큰하게 흔들렸다. 하지만 울음은 참았다. 지금은 눈물이 아니라 마음을 전하고 싶은 순간이었다.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다. 찬찬히 고개를 숙인 아들 앞에 노인은 천천히 밥그릇을 밀어두었다. 숟가락이 약하게 맞부딪히는 소리가 울렸고 그 작은 울림 속에 수십 년 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이 문득 스며들었다. 노인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잘 지냈느냐? 아들은 흘러나오는 숨을 길게 끌어모으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리고 죄송했습니다. 그 말은 작았지만 무겁게 내려앉았다. 노인은 그 말 속에서 아들이 지나온 시간들을 느꼈다. 낯선 도시에서 혼자 버텼을 고독, 자신에게 턱턱 남았던 미움과 후회,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수 없었던 긴 시간들. 모든 것이 그 짧은 한 문장 속에 조용히 스며 있었다. 노인은 밥 한 숟가락을 뜨고 천천히 씹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다. 그래, 나도 미안하다. 그땐 내가 너에게 너무 많은 걸 기대하고 너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했지.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밥을 한 숟가락 떴다. 노인의 말은 꾸밈이 없었다. 그 어떤 변명도 오해도 차가운 말도 없었다. 다만 늦었지만 진심인 사과였다. 식탁 위에는 길고 고요한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어색함이 아니라 서로를 천천히 껴안는 시간이었다. 말보다 마음이 먼저 움직이고 있었다. 아들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사진이 걸린 벽 쪽을 바라보았다. 어머니의 미소가 조용히 자리하고 있었다. 그 눈을 보고 있자니 마음 한가운데 오래 묻어둔 생각이 올라왔다. 어머니가 우리 화해하라고 말했던 거 기억해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잊은 적 없다. 내가 없는 시간 동안 그 말이 나를 계속 붙잡았다. 아들은 숨을 조금 길게 내쉬며 사진 속 얼굴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저도 아버지 얼굴을 떠올리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노인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다. 그러나 그는 울지 않았다. 이 시간이 눈물에 묻히기엔 너무 오랜 기다림이었고 그 기다림의 결말은 지금 이 침묵과 서로의 시선 속에 있었다. 아들은 잠시 노인을 바라보았다. 세월이 만든 주름, 흰 머리, 조금은 약해진 어깨.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아버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들 마음속에 다시 자리 잡고 있었다. 아들은 조용히 말했다. 돌아와도 될까요? 그 질문은 허락을 구하는 말이 아니라 마지막 남은 두려움을 건네는 용기였다. 노인은 대답하지 않고 손을 뻗어 아들의 손등 위에 올렸다. 말 대신 온기로, 그리고 아주 느리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긴 원래 내가 있어야 할 자리다. 두 사람 사이에 누워있던 지난 시간은 그 순간 조용히 녹아내렸다. 사라진 게 아니라 서로를 더 깊게 만든 흔적으로 남았다. 노인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벽에 기대어 있던 낡은 코트를 들고 왔다. 그리고 아들의 어깨에 걸쳐주며 말했다. 춥지 않게 하고 다녀라. 그때처럼 아들은 코트의 무게보다 그 손길의 온도에 더 흔들렸다. 그리고 머리를 깊이 숙였다. 네. 짧은 한 글자였지만 그 안에는 다시 시작되는 길이 담겨 있었다. 식사가 끝날 때까지 두 사람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대신 서로의 얼굴, 눈빛, 그리고 오랜만에 맞아 앉은 식탁의 온기를 조용히 마음에 채웠다. 식탁 위에 놓인 빈 의자는 더 이상 빈자리가 아니었다. 돌아온 사람의 자리였고 이제부터 함께 채워갈 자리였다. 그리고 노인은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일 아침도 같이 먹자. 아들은 고개를 들고 노인을 바라보았다. 눈빛이 말하고 있었다. 그러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문 너머로 부드러운 햇살이 흘러들었다. 노인은 평소보다 조금 이른 시간에 눈을 떴다. 낯선 기척이 아닌 오랜만에 느껴보는 안온한 존재감이 집안의 공기를 조금 더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다. 조용히 물을 올리고 쌀을 씻고 반찬을 따뜻하게 데웠다. 이 모든 움직임은 오래전 이 집의 자연스러웠던 익숙한 흐름이었다. 식탁을 정리하던 노인은 방문이 조금 열리며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다가오는 걸 들었다. 그 소리는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았다. 신중하지만 돌아온 사람이 집안에 스며드는 소리였다. 아들이 식탁 앞에 멈춰섰다. 머리카락이 약간 헝클어진 채 눈꺼풀에는 새벽의 여운이 남아 있었다. 그는 잠시 주방을 둘러보고 식탁 위를 바라보며 아주 천천히 말했다. 좋은 냄새가 나네요. 노인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그리고 반찬을 하나씩 그 앞으로 가져다 놓았다. 아들은 천천히 자리에 앉았다. 기대도 어색함도 아닌 알 수 없는 묘한 안도의 숨결이 둘 사이에 흐르고 있었다. 식사하는 동안 긴 대화는 없었다. 숟가락이 그릇과 맞닿는 소리, 국물이 뜨거운 숨을 내뿜는 소리, 창문 사이로 바람이 스치는 기척만이 부드럽게 시간을 채우고 있었다. 그러나 그 침묵은 더 이상 서로의 마음을 막지 않았다. 대화가 필요 없을 만큼 두 사람은 있는 그대로 마주 앉아 있었다. 식사를 마친 아들은 식탁 위에 놓인 시계를 바라보았다. 자신이 보내온 시계, 아버지 손목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시간. 아들은 그 시계를 조용히 바라보다가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그 시계 받으셨을 때 어떤 마음이셨어요? 노인은 잠시 눈을 감았다. 복잡했던 그날의 마음이 조용히 떠오르고 있었다. 무너질 것 같았던 감정, 뒤늦게 밀려온 후회, 그리고 아주 작은 희망. 처음엔 무서웠다. 혹시 내가 또 멀어질까봐. 하지만 시계를 다시 찬 순간 너를 잃지 않았다고 느꼈다. 아들은 눈을 천천히 내리깔았다. 그 말은 단순한 회상이 아니었다. 아버지가 오랜 시간 붙잡고 있던 마음의 고백이었다. 저도 돌아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미안하다는 말이 너무 늦어버린 것 같아서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늦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도 마음이 남아있으면 언제든 돌아오면 되는 거다. 아들은 그 말을 들으며 입술을 꽉 다물었다. 얼마나 많은 날들을 후회했는지, 얼마나 그리웠는지, 어떤 용기를 쌓아야 다시 돌아올 수 있었는지. 노인은 굳이 묻지 않았다. 그 대신 조용히 말했다. 나는 내가 오겠다고 결심한 그 하루만 기억할 거다. 그날이 내가 살아온 모든 날보다 훨씬 값지다. 아들의 눈빛이 조금 흔들렸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식탁 위에는 더 긴 침묵이 흐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말보다 더 단단했다. 사과와 용서가 말 대신 공기처럼 스며들고 있었다. 잠시 후 아들은 식탁에서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집 주변을 잠깐 걸어보고 와도 될까요? 어릴 때 자주 다니던 길, 다시 보고 싶어서요.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다녀오너라. 길이 그대로일지, 조금 달라졌을지. 나도 궁금하구나. 아들은 처음 집에 들어왔을 때보다 조금 더 편안한 숨을 내쉬며 문을 향했다. 발걸음에는 아직 서툰 흔들림이 남아 있었지만 그 안에는 돌아온 사람의 체온이 분명히 있었다. 문을 힘주어 닫지 않고 조심스럽게 내리는 소리 뒤로 노인은 혼잣말처럼 속삭였다. 이제 집이 다시 살아나는구나. 집안은 조용했지만 정막이 아니었다. 어쩌면 긴 겨울을 지나 따뜻한 계절을 맞이한 공간처럼 공기는 천천히 숨을 쉬고 있었다. 노인은 식탁 앞 빈 의자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고요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 빈자리는 더 이상 떠난 자리가 아니고 잠시 비워진 자리였다. 채워질 시간과 이야기가 앞으로 천천히 쌓일 자리였다. 노인은 마음속에 천천히 말을 새겼다. 이제는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시간이다. 집 문을 나선 아들은 천천히 골목을 걸었다. 낯설지 않은 풍경들이 봄바람 사이로 눈에 들어왔다. 어릴 때 친구들과 뛰어놀던 골목, 장난을 치다 혼나던 담벼락,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걸어가던 오래된 버스 정류장까지 세월이 지나도 남아있는 것들이 있었다. 그것들은 한 사람을 떠나보내도 기다릴 자리를 남겨둔 채 묵묵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길을 따라 걷는 동안 아들은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다. 처음 집을 떠났던 날, 화를 참고 말하지 못한 마음, 돌아오고 싶었지만 자존심과 두려움 때문에 발걸음을 돌리지 못했던 수많은 밤, 그리고 결국 아버지에게 건네지 못하고 상자로 남겨보냈던 마음의 조각들, 그 모든 것이 골목 사이 바람에 섞여 조용히 다시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듯했다. 잠시 멈춰선 아들은 벽면에 걸려있는 오래된 간판을 바라보았다. 흐릿한 글자 사이로 자신의 어린 기억들이 어렴풋하게 지나갔다. 겨울밤 손을 잡아 이 길을 걸어주던 아버지, 춥지 않게 주머니에 손을 넣어주던 따뜻한 손, 말로 위로하지 않아도 곁에 서 있다는 온도로 충분했던 시절이 있었다. 그 기억은 아들에게 남아 있었다. 서툴게 가려놓았던 미움 아래 여전히 숨쉬고 있었던 것이다. 아들은 깊은 숨을 들이켰다. 한동안 미움이라고 생각했던 감정이 사실은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 안심하고 기대고 싶었던 마음이었다는 걸 이제서야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다. 시간이 멀게만 느껴졌던 이유는 돌아오고 싶다는 생각이 항상 마음 한가운데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천천히 걸음을 돌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들은 집 문이 보이기 시작하자 가슴 깊숙한 곳에서 묵직한 울림이 일었다. 더 이상 죄책감과 망설임이 아니라 돌아온 사람의 책임과 진심이었다. 지금 이 길은 단순한 골목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향하는 마음의 길이었다. 집 앞에 다다른 아들은 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 그 순간 아버지가 떠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혼자 남아 있었던 시간이 떠올랐다. 그 시간 속에서도 문을 닫지 않고 사진을 걸고 시계를 닦으며 자신을 기다렸던 사람. 아들은 아주 조용히 속삭였다. 죄송했습니다. 돌아오는 게 이렇게 늦어져서. 그 말은 바람 속에 섞였지만 누구에게도 지워지지 않는 고백이었다. 문고리를 잡고 천천히 문을 밀자 아버지가 식탁 앞에서 차를 따라 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한 잔은 아들을 위해, 한 잔은 자신의 자리로. 서로의 자리가 다시 나란히 놓여 있었다. 아버지는 눈을 들고 아들을 바라보았다. 말없이 그러나 따뜻하게. 아들은 맞은편에 천천히 앉으며 손끝으로 찻잔을 감싸쥐었다. 잔의 미지근한 온기가 손끝으로 전해졌다. 노인이 먼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걷고 오니 어떻더냐? 아들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다. 그 길에 우리 둘의 시간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미워한다고 생각했던 것도, 다신 돌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것도, 사실은 돌아오고 싶었던 마음을 가리기 위해 만든 말이었다는 걸 이제 알겠어요. 노인은 그 말을 깊게 받아들였다. 아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마음을 다스리고 돌아오기까지 어떤 용기를 모아야 했는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돌아와줘서 고맙다. 노인의 말은 짧고 단단했다. 어떤 비난도 원망도 없었다. 그저 삶을 건너 되돌아온 사람에게 건네는 가장 깊은 환영이었다. 아들은 눈을 들어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묻고 싶었던 말을 꺼냈다. 아버지, 제가 없는 시간 어땠습니까? 노인은 오래 숨을 고르듯 천천히 답했다. 길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 기다림이 나를 버티게 하더구나. 내가 돌아올 수 있는 자리를 지키고 싶었으니까. 아들의 눈가가 서서히 젖어들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그 자세만으로도 그의 마음이 모두 전해지고 있었다. 노인은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이제는 시간을 잃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시간도 결국 우리를 여기로 데려온 게 아니겠느냐. 아들은 그 말에서 자신을 향한 모든 용서와 이해를 느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앞으로는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 말에 노인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 천천히 서둘지 말고. 식탁 위 공기에는 흐트러짐 없는 평온이 가득했다. 아들은 더 이상 먼 길을 떠난 사람이 아니었다. 돌아온 사람, 다시 자리를 찾은 사람이었다. 노인은 식탁 위 빈 의자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다. 이 자리는 이제 다시 함께 채워갈 자리다. 집안에서 흘러나오는 조용한 숨결은 서서히 새로운 하루를 열어가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아들은 조용히 이불을 정리하고 거실로 나왔다. 부엌에서는 따뜻한 국물이 끓는 소리가 났다. 아버지는 서툰 손길로 국을 저으며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아들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식탁에 조용히 앉았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순간들이었다. 서로의 하루가 같은 공간 안에서 시작된다는 것,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따뜻했다. 식탁 위에는 따끈한 밥과 국, 그리고 아버지가 준비한 반찬이 놓여 있었다. 아들은 젓가락을 들며 조용히 말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챙겨주셔서. 아버지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집안에 사람이 있으면 밥은 해 먹어야지. 그 말은 소박했지만 그 어떤 화려한 말보다 깊고 든든했다. 식사를 마친 뒤 둘은 마당 쪽 문을 열었다. 흙냄새, 나무, 바람,
그리고 새소리가 조용한 울림처럼 내려앉았다. 아버지는 평상 한쪽에 작은 의자를 끌어다 놓았다. 아들은 그 옆에 조용히 서 있었다. 마당은 오래된 흔적과 새로 살아난 기척이 함께 있는 공간이었다. 아버지가 말했다. 시간이 많이 흘렀구나. 아들은 조용히 대답했다. 그 시간만큼 서로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며칠 후 아버지와 아들은 집 안 곳곳을 정리해 나갔다. 묵은 먼지를 털고 오래된 물건들을 제자리에 놓았다. 서랍 속에는 아들이 어릴 때 사용하던 작은 연필, 노인이 적어둔 메모들, 잊힌 종이 조각들이 있었다. 아들은 그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게 손에 쥐었다. 이걸 다 가지고 계셨어요? 아버지는 짧게 웃으며 답했다. 버릴 수가 없더구나. 다 내 이야기니까. 아들은 벽지 한쪽에 남아있는 작은 자국을 바라보았다. 여기 제가 어릴 때 장난치다 긁힌 곳이죠?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페인트 다시 칠할까도 했는데 그냥 놔뒀다. 그게 너의 흔적이라. 아들은 천천히 그 자리를 손끝으로 쓰다듬었다. 세월이 지나도 남는 것들이 있었다. 지워지지 않는 흔적, 사라지지 않는 사람. 집은 변해갔지만 기억은 여전히 그 안에서 숨쉬고 있었다. 정리를 마친 뒤 아버지는 벽에 걸린 시계를 바라보며 말했다. 시계가 멈춘 줄 알았는데 잘 돌아가고 있었구나. 아들은 그 말에 조용히 답했다. 시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마음이 멈춰 있었던 거겠죠. 얼마 후 아들은 아버지에게 묻지 못했던 질문을 던졌다. 아버지, 제가 떠났을 때 어떤 마음이셨어요? 아버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천천히 말했다. 무섭더라. 혹시 다시는 못 볼까봐. 내가 미워서 떠난 줄 알고 하루하루가 죄 같았다. 아들은 눈을 감고 고개를 떨구었다. 미워서 떠난 건 아니었어요. 제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상처처럼 튀어나온 말이 서로에게 남았던 거죠.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너도 나도 상처받을까봐 서툴렀던 거다. 둘은 감나무 아래에 조용히 앉았다. 바람이 잎을 흔들고 작은 그림자가 평상 위에 떨어졌다. 아버지는 감나무를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어릴 때 여기서 넘어졌던 거 기억난다. 울다가 내 등에 엎였지. 아들은 그 기억을 떠올리며 조용히 웃었다. 제게 아버지 등은 가장 안전한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이 부드럽게 흔들렸다. 그래. 그 말 나는 아직도 기억한다. 내가 내 등에 기대면 괜찮아진다고 했던 그 말. 그 기억은 둘 사이의 오래된 벽을 조금씩 허물어내고 있었다. 아들은 마당 한쪽 의자에 조용히 앉았다. 되돌리고 싶었습니다. 시간이 아니라 마음을요. 아버지는 그 말을 가만히 받아냈다. 돌아온 게 되돌린 거다. 지난 시간을 바꿀 수는 없어도 지금을 함께 채우면 된다. 아들은 그 말을 깊게 새기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느 날 노인은 작은 서랍을 열고 한 장의 편지를 건넸다. 내가 떠난 뒤 썼던 편지다. 보낼 수 없어서 서랍에 넣어뒀다. 편지 끝은 이어지지 않은 문장으로 남아 있었다. 돌아오면 그때는. 아들은 편지를 조용히 접으며 말했다. 이 편지 이제 완성된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 지금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니까. 집안에는 두 사람이 함께 채운 시간이 조금씩 쌓여가고 있었다. 새로 놓은 의자, 다시 걸린 사진, 정리된 서랍, 그리고 식탁에 두 개의 자리. 둘은 함께 식사를 했고 조용한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때로는 말없이 같은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 시간들은 길고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 서로를 다시 맞아들이는 모든 의미가 있었다. 밤이 내려앉은 어느 날 둘은 평상 위에 나란히 앉아 달빛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다. 이제는 숨지 말자. 서툴면 서툰 대로 말하고 듣고 이해하자. 아들은 그 말을 천천히 새기듯 반복했다. 네. 이제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말했다. 아버지와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아주 부드럽게 웃었다. 그래. 그러자. 남은 시간은 서로에게 쓰자. 아들의 눈가에 찬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결심과 다짐이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집을 정리했다. 오래된 장롱을 옮기고 벽을 닫고 떨어진 못자리에 사진을 다시 걸었다. 그 사진은 과거의 시간이 아니라 돌아온 마음과 함께 살아갈 오늘의 자리였다. 그 아래 놓인 시계는 묵묵히 시간을 새기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며칠 뒤 집 안정리가 거의 끝났을 때 아버지가 말했다. 이제 이 집은 다시 두 사람이 살아가는 집이구나. 아들은 조용히 대답했다. 이 집에 다시 돌아오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의 자리 옆에 제 자리도 남아있다는 걸 느끼고 싶었어요. 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내 자리는 비워본 적 없다. 둘은 작은 평상 앞에 의자를 나란히 두고 앉았다. 굳었던 마음이 풀리고 무겁던 감정이 가벼워졌다. 감나무 잎이 흔들리고 바람이 조용히 두 사람을 스쳤다. 이제는 함께 살아간다. 빈 의자는 더 이상 적막한 자리가 아니라 돌아온 사람이 앉아있는 자리였다. 시계바늘은 오늘을 지나 내일로 향하고 있었고 두 사람의 이야기는 그렇게 또 한 칸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따뜻한 밤이었다. 모든 상처의 시간을 지나 마침내 서로에게 도착한 사람들. 문은 닫혀 있었지만 마음은 열려 있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말하고 있었다. 이제 남은 시간은 함께 살자. 두 사람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같은 풍경을 바라보았다.